이제는 피아노를 영원히 포기해야 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이미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 앞으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은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단이었다. 나는 81세의 남자로 평생을 피아니스트로서 살아왔고 피아노가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어느 날 손가락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손가락이 붓고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관절은 마치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한때는 나도 피아노의 건반을 자유롭게 누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선사했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는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피아노는 내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이유였고 나의 일상적인 행복이었다. 피아노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을 때 의사는 내가 평생 약을 먹으며 이 질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질환이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약을 먹고 난 뒤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부작용도 찾아왔다. 위장이 불편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내 삶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나는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잃은 채 살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의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의 손가락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까? 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손가락의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내 사랑하는 피아노와 음악을 함께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내 손끝에서 흐르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절망적이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피아노는 나에게 그냥 악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 그 자체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의학을 전공한 93세의 한의학 박사인 이정호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그 당시 나는 아직도 굳어져 있는 손가락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은 내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5가지 식품을 조합하여 식단을 바꾸면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나는 그 당시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과연 그것이 내게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이미 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봤고 그 어느 것 하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했다. 나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평소 식습관은 상당히 자유로웠고 변화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선생님의 조언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까지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 손가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갔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게 어떤 음식들이 내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방법을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강황물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선생님이 추천해준 5가지 식품을 조합해 식사했다. 그리고 나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이 규칙을 깨지 않고 지켰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의 손가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손가락의 뻣뻣함도 덜해졌고 3달 후에는 약의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결국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나는 손녀의 결혼식에서 축하 연주를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 피아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의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음악이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말은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문 같았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동안 내가 시도했던 치료법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그마저도 부작용이 심해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함께 싹트고 있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그토록 사랑했던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안에서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이정호 선생님은 93세의 고령이지만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차분한 말투는 나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그분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연구가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생님은 내게 5가지 식품을 추천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처음에는 연어, 강황,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이 정말로 내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며 약을 먹었지만 약물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정호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는 내게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다. 박 선생님,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그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식품은 단순히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차근차근히 5가지 식품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먼저,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런 다음,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 한 번씩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씩 넣어 마시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이 성분이 관절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셨다. 그 외에도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는 관절염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식품들이 정말 내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제안대로 매일 아침 강황물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은 선생님이 추천한 식단을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고
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내가 고통받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이 식단을 꾸준히 지켰다. 이정호 선생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도 주셨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식사는 단지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제 음식이 단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몸을 치유하고 나의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에 옮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강황물을 마시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매일 다른 식사를 준비하여 선생님이 추천한 5가지 식품을 섭취했다. 물론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다. 20년 동안 내가 겪어온 관절염의 고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몸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2달이 지나자 손가락의 붓기가 조금 줄어들었고, 3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증이 조금씩 덜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작은 변화들에 너무나 기뻤고, 그것이 나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6개월 후 나는 마침내 손가락에 통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자부심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다. 선생님의 방법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다. 피아노를 치는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극복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 나를 구원해준 것처럼 느껴졌다. 내 손이 다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내 삶의 큰 전환점이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말씀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음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이 나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의 치유를 돕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된 만큼 나의 관절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게 5가지 식품을 강력히 추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식품들이 어떻게 내 몸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내가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한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절염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이 5가지 식품들은 모두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의 회복을 도왔다. 1.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의 힘. 첫 번째 추천받은 식품은 연어였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이 성분이 관절염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나는 연어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어가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정호 선생님은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연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이정호 선생님은 나에게 연어를 어떻게 요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어를 구워 먹는 것이다. 연어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연어가 구하기 어렵다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다른 기름진 생선도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외에도 생선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대체제로 섭취할 수 있다는 조언을 주셨다. 나는 연어를 식탁에 올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었다. 이 조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켜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한다. 나는 주로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와 함께 연어를 섭취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채소의 비타민C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 강황, 강력한 한겸증 효과. 두 번째 추천받은 식품은 강황이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증 효과가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그 특이한 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맛에 익숙해졌고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마시니 맛이 더 좋아졌다. 또한 강황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강황물을 마실 때 항상 들기름을 한 방울 넣어 마셨다. 2달이 지나자 나는 손가락 관절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도 많이 완화되었다. 강황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놀라웠다. 또한 이정호 선생님은 강황을 음식에 넣어 먹는 것도 좋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자연스럽게 강황을 섭취할 수 있었다. 나는 강황을 다양한 요리에 넣어 맛있게 먹었다. 세 번째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성분. 세 번째 추천받은 식품은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가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며 요구르트와 함께 꿀을 넣어 아침을 시작했다. 블루베리의 달콤함과 요구르트의 상큼함은 정말 맛있었고 그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3달 정도 지나자 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관절의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치의도 놀라워하며 관절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정호 선생님은 블루베리를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다. 열을 가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신선한 블루베리를 먹었고 가끔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기도 했다. 블루베리는 체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다른 베리류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관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네 번째 시금치와 다른 녹색 채소, 비타민 K와 항산화제의 보물창고. 네 번째 추천받은 식품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였다. 이들 채소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가 매일 식사에 녹색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장했다. 처음에는 매일 먹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니 지겹지 않게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시금치 샐러드, 브로콜리 볶음 등을 만들어 먹었다. 4달 정도 지나자 나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면역력도 향상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때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이정호 선생님은 녹색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스팀으로 찌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다. 나는 주로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시금치 샐러드를 먹었고 때로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먹기도 했다. 식사는 단순히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이 말씀은 나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식사는 그저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5가지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그 5가지 식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어떤 타이밍에 먹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정호 선생님은 내가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이 식단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1. 아침은 가장 중요한 식사. 이정호 선생님은 항상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아침마다 요구르트, 블루베리, 호두, 그리고 강황물을 먹는 것을 생활화하기 시작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장 건강은 면역체계와 직결되어 있다. 면역체계가 강화되면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도 완화될 수 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감소시키고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강황물은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황물을 한 컵 마시고 그 후 요구르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어 먹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몸이 점차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침을 이렇게 준비한 이후 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의 뻣뻣함과 통증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아침을 잘 챙기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2주 2회 연어 요리와 녹색 채소. 2회는 반드시 연어 요리를 먹기로 결심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연어 요리를 할 때마다 반드시 녹색 채소를 함께 곁들였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정호 선생님은 연어와 녹색 채소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다. 연어의 오메가3과 녹색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의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하셨다. 나는 주로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연어 요리를 준비했다. 연어를 구워서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했다. 연어는 고온에서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구워 먹는 것이 좋다.
나는 연어를 너무 과하게 익히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렇게 연어와 녹색 채소를 섭취한 후 내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이 덜 아픈 느낌을 받았다. 주치의도 내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다. 새 식사의 타이밍과 꾸준함의 중요성. 이정호 선생님은 내가 식사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많은 염증성 질환은 보통 아침에 염증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강황물을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복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다. 나는 매일 아침 강황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이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은 요구르트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연어와 녹색 채소를 함께 섭취했다. 식사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식단을 지켰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았지만 몸이 점차 좋아지면서 그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큰 변화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야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나는 그 변화를 실감하며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도 덜 느껴졌다. 네 번째, 신선한 음식과 가공식품의 차이. 이정호 선생님은 항상 신선한 음식을 먹을 것을 강조하셨다.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이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나는 최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가공된 식품은 피하려고 노력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가공육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설탕을 줄이고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다. 이정호 선생님은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음식을 통해 내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계속 실천했고 이제는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말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 사라졌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 6개월의 변화. 통증 없는 삶의 시작. 6개월 전 나는 단지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고 가끔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차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손가락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3달 후에는 붓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통증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다. 내가 손녀의 결혼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망과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에 감동한 것이다. 이 연주는 내게 단순한 음악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도전과 승리였고 무엇보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동안 약물에 의존하던 내가 약 없이 오로지 자연적인 방법으로 회복된 그 순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식단과 지속적인 변화, 내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식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단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나는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가 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게 되었다.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것 외에도 나는 운동을 병행했다. 손가락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을 통해 내 몸의 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했다. 특히 매일 아침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점차 나아졌다. 이 식단은 단순히 일시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의 식습관을 꾸준히 지켰고 그 결과 내 몸은 점차 치유되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로 이어졌다. 이정호 선생님은 나에게 식사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삶의 변화라고 강조하셨다. 그 말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세 번째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만성 질환을 겪으면서 희망을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질병이라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6개월 전 나는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있다. 그게 바로 내게 기적처럼 다가온 현실이었다. 나의 작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내가 식단 변화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의 순간이었다. 지금 나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시도해 보기를 진심으로 추천한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식습관을 바꾸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